네, 이번엔 시장 중심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마켓리더의 특급 전략, 미래에셋증권 코리아 리서치 센터 이재훈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는 이 자금 동향,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은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돈이 움직이고 있고 신흥국 중에서도 차별화가 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선진국이라고 한다면은 미국과 일본이 대표적으로 주식시장이 강했는데요.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진단부터 한번 좀 부탁드려보죠. 예, 엄밀히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 쪽의 자금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신흥국 쪽에서는 자금 이탈이 한 달 중 한 3주 정도는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마치 최근에는 금융위기 이후부터 신흥국 쪽으로 자금 유입이 좀 강한 흐름이 깨진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선진국 내에서는 미국하고 일본 쪽의 자금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 유럽 쪽에서는 아직까지 재정 위기 때문에 자금 이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난 4분기부터 미국 쪽의 경기가 좀 좋았다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모두 아시겠지만 일본 쪽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하면서 일본 주식 쪽이 좀 모멘텀을 받은 그런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어떤 자금 유입의 위치를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서 그 수준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보시는 그림은 최근 한 달 동안 들어왔던 자금 유입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2001년부터 평균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흥국 주식 쪽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평균 이하 정도 레벨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미 연초 때 워낙 많은 자금들이 쏠렸던 부분들, 그래서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앞서 그림과 달리 선진국 쪽으로 자금이 얼마나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표준 편차라고 하죠.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를 봤을 때 지금 보시면 과도 유입 영역 레벨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표준 편차는 지금 빨간색 점선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한 1표준 편차 정도 레벨을 좀 넘어서 있는 상황이고 주도하고 있는 부분들은 단연 일본 주식으로의 자금 쏠림이 선진국 쪽의 자금 쏠림을 좀 강하게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두 가지 그림에서 명확히 나타납니다. 신흥국 주식에서는 돈이 빠져나갔고 선진국으로는 돈이 들어갔고 다만 이제 그 쏠림의 정도가 어느 정도 그 표준 편차라고 하는 그 부분에 근접은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넘어가는지 여부는 좀 봐야 되는군요.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보통 매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코스피 팔고 일본 니케이 사고 이게 굉장히 단순한 공시처럼 되어 있었는데 맞습니다. 예. 자, 일본 주식을 사는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국내 주식을 좀 보다 보면 일본 시장은 계속 오르고 한국 시장은 계속 하락하는 그런 느낌들이 최근에 있었고요. 더구나 이제 외국인들의 흐름 역시 한국 시장에 좀 이탈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마치 한국을 다 팔고 일본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산업 구조 자체도 한국이나 일본이 워낙 유사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일본과 한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금의 어떤 출처를 놓고 보면 한국 시장은 통상 신흥국에 있는 시장이고요. 일본은 선진국에 있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자금을 의사 판단을 통해서 한국 주식을 팔고 일본을 사기 위해서는 사실 글로벌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들이 하는 행태라고 보여지고 신흥국 투자하는 분들은 사실 일본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지수상에 큰 민감도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일단 일본에서 자금을 계속 풀어내면서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수출주의 경우에는 이미 일본 주식의 경우에는 엔화 약세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 수출주의 지금 기업 이익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어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분명히 맞은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중요하게 보실 부분들은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이탈되는 흐름들을 단지 엔화에만 국한할 것이냐. 물론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보여지지만 최근에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도 사실 좀 장기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흐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들은 한국의 기업 실적들이 지금 1분기 실적이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네. 예상 대비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기업의 실적 예상치가 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에 좀 빠지더라도 이게 정말로 싼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있었던 것. 그리고 연초부터 많이 얘기가 되었지만 뱅가드라는 세계 최대 벤치마크 인덱스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한국 주식의 어떤 기본적인 매도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일본 증시의 강세는 역시 환율과도 연관성을 떼려야 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이 한때 100엔에 근접했다 현재 97엔대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70엔대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40%나 평가 절하가 됐습니다. 통화가 이렇게 급속하게 평가 절하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엔화 하락세가 단시일 내에 꺾이기 힘들 전망으로 공론이 대기가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이다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겠고 어디까지 가야 일본에 대한 이 환호가 좀 멈출 거로 보시나요? 주식 투자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주식시장이 모멘텀을 받게 되면 상당히 자금 쏠림이 나타나게 되고 주가가 오르게 됩니다. 근데 한없이 오를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에 우리가 챙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막 올라가고 있는 주식 아니면 올라가고 있는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현재 일본 증시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 14.7배 정도로 2010년 이후 밴드 상단에 이미 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주당 장부 가치 비율, PBR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역시 2009년 밴드 상단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막 엔화 약세 효과가 수출주의 기업 이익을 좀 증가시키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주가의 상승룸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은 그동안에 우리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시장에 대해서 반영한 속도가 얼마나 빠른 것이냐라는 부분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 그림 하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 보시는 그림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에 투자했을 때 얻게 되는 어떤 수익률 를 이제 분해를 한 것인데요. 이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파란색 선, 지금 막 솟아있는 이 그림이 바로 일본 주식 투자에서 얻은 자본 이득입니다. 주가가 올라서 얻은 이득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화면에서 보시는 회색 그림이 엔화가 약세를 띠므로 인해서 해외 투자자들이 해지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환차 손해 문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본이득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환차 손이라고 보여지는데, 자본이득의 레벨을 한번 보시면 지금 엔화가 100엔 정도 레벨까지 와 있지만 2007년도 120엔 정도 레벨을 넘어섰고요. 2001년부터 일본 투자자들이 얻었던 자본이득의 고점, 권을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화의 약세 대비해서 투자자들이 자본이득을 상당히 강하게 반영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 다음 그림을 좀 같이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보시는 그림은 반대로 일본의 채권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자본이득과 환차손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회색 선인데요. 환차손이 상당히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본이득 역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이 양적 완화라는 것을 통해서 일본의 국채를 계속 사주겠다라고 하는데 일본 채권 시장에서는 4월달 이후부터 자금이 강하게 이탈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네. 채권의 수급은 상당히 좋아지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중앙은행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인플레이션을 높이겠다라는 것이고요. 채권 시장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은 어떤 금리 상승에 따른 그 자본이득을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을 좀 투자자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가 의도하는 즉 인플레이션을 그들이 좀 올리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투자자들이 좀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도했던 바대로 좀 움직이는 흐름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엔화 약세의 이중적인 측면입니다. 이중성을 띠고 있는 양면성,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데, 일본의 국가적인 모습하고도 참 많이 닮아 있어요. 처음엔 참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결국엔 채권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기업들의 실적도 일부 전력회사들은 이미 손실이 또 커지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몇을 봐야 되는데, 뱅가드 얘기는 연초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미 주식을 좀 정리를 좀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뱅가드이스는 작년 10월 2일 날 뱅가드가 벤치마크를 MSCI에서 FTSE로 바꾸겠다라고 얘기한 이후부터 줄곧 나오는 이야기고요. 실제 벤치마크 변경을 올해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시장이 MSCI에서는 신흥국에 있지만 FTS에서는 이미 선진국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뱅가드가 한국을 팔고 넘어가야 되는 이슈가 핵심입니다. 그 금액 자체는 저희가 예상키로는 한 9조 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고요. 매주 4%씩 매도를 해서 6월 말까지 진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 한 62%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5조 원 넘는 금액이 지금 나온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6월 말까지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중론입니다. 근데 최근 시장에서는 신흥국을
파는 금액만큼 또 다른 펀드가 FTSE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선진국 쪽에서 들어오는 자금들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선진국 쪽에서 자금 유입되는 금액, 그다음에 신흥국에서 팔아야 되는 금액이 좀 유사해지는 시점에서 블록딜로 넘기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 역시 시장에서 일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이 실제가 던 아니던 기본적으로 6월 말 정도가 되게 되면 뱅가드가 한국 주식을 매주 4천억 이상 팔아야 되는 흐름들이 좀 마무리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는 좀 줄어들 수 있는 좀 부분들이 있고요. 더구나 최근에 보시면 그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이 97년 이후부터 가장 작은 흐름까지 내려와 있고 4월 달에 발표된 추경 역시 연간으로 놓고 보면 한국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저는 연간으로 보면 상당히 괜찮아지는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심스럽지만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마켓리더의 특급 전략이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코리아 리서치 센터의 이재훈 연구위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